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 또 확산세를 보이고 있죠. 또 이제 그 계절도 가을로 접어들면서 또 그 뭐야 환절기가 되어서 여러분 건강 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학업에도 충실하셔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 6주차 창업환경 분석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 아이템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창업의 4대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창업자와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시장 조사에 대한 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아이템 평가, 아이템 적합성 기준, 그다음에 STP 전략 이런 것까지 대략 한번 살펴봤고,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 수학 분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종합해서 간단히 한번 다시 보면 아이템 선정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하는데 단계가 5단계가 있다 그랬죠.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장의 흐름 파악부터 마지막 수요 예측까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정한 이 아이템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뭐가 경제적인 이익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또 모든 그 검색 포털 사이트나 통계청이나 기타 어떤 정부기관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흐름을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는데도 사람이나 뭐 상품이나 다 마찬가지로 출생을 하면 사망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이나 직업이나 뭐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 도입하면 이제 한참 성장을 하고 성숙한 다음에 쇠퇴기 등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있는지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이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소비자, 즉 STP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일단 STP라는 거는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타켓 고객, 목표 고객을 선정한 후에 포지셔닝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을 세분화하려면 시장을 세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인구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 남녀노소, 남녀노소. 내가 목표 고객을 해야 될 그런 인구를 어떤 인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20대 뭐 여성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20, 30대 뭐 남성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최근에 그 뭐야 이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니까 노인 중심의 어떤 사업을 하려면은 뭐 7, 80대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인구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형. 과연 이게 내 사업하는 이 아이템이 도시에 적합한 것이냐? 농촌에 적합한 것이냐? 아니면 뭐 어촌에 적합한 것이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또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도시도 완전히 그 뭐야 그 대도시냐? 아니면 뭐 도농 복합도시냐?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인구 및 지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경제력, 경제력도 한번 그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나 지형이나 경제력으로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이 그 지형 안에 이 시장 세분 시장 안에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냐 이거를 또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겟 고객을 이렇게 해서 정했어요. 예를 들면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뭡니까? 그 타겟 고객을 선정했는 타겟 고객을 예를 들면 뭐 내포 신도시로 했다.
그러면 내포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그 소비 심리, 이 사람들은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떤 성향으로 어느 기분일 때 주로 어떻게 소비를 하더라. 이런 소비 심리.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내포에 있는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용 정도에 따라서 다량으로 사용하는지, 소량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 사용을 안 하는지, 그다음에 사용 상황도 뭐 신규 사용인지, 아니면 뭐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지, 즉 뭐 입학 시즌이나 뭐 대학교 같은 뭐 체육대회 할 때나 이렇게 각각 그런 뭐라 그럴까 고객들이 어느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도 뭐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속성, 그 제품의 맛, 이건 천연의 맛이다. 아니면 이건 뭐 인공 뭐 무슨 맛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니다. 이거는 그 뭐 어떤 그 시간에 따라서 뭐 장소에 따라서 아니면 뭐 사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틀리는 것이다. 즉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팡이 하나를 예를 들어도 지팡이가 지체장애의 용이냐, 이건 시각장애의 용이냐, 아니면 뭐 등산용이냐 이렇게 명확히 포지셔닝이 되어야 그 시장 세분화되고 타겟 고객에게 포지셔닝이 정확히 되어야 이 내 상품이 서비스가 판매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목표 소비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왜 어디서 언제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것이 이 시장조사 3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 조사도 해야 되겠죠. 경쟁자는 단순하게 그 뭐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산업상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 사업자 중에서 현재 내 동일 산업 내의 경쟁자, 그러니까 뭐 치킨을 하면 동일한 치킨, 요런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하면 동일한 시내버스, 요런 동일 산업 내의 경쟁자를 기본으로 해서 대체제까지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파이브 포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 동일 산업 내 경쟁자, 뭐 버스면 버스 산업을 하는데 운수업일 경우 어떻게 합니까? 버스다. 그러면 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수에 관련되는 택시도 파악해야 될 거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이런 특별한 수단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파이브 포시스로 묶으면 즉 5개의 어떤 세력으로 묶으면 동일 산업 내에 경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 산업에 공급해주는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공급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급자 우리 한일 간의 그런 뭐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중단하는 걸 가지고 예를 많이 들죠. 갑자기 그런 소재 공급자가 수출을 중단한다. 아니면 뭐 공급을 제한한다. 그러면 물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는 또 원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공급과 소비자가 있다면 신규 진입자가 또 있죠. 음? 우리 집 옆에 뭐야 그 치킨 가게가 2개 있었는데 옆집에 뭐 또 하나가 더 생긴다. 뭐 이렇게 이제 신규 진입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대체제라는 거는 그동안은 치킨만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치킨 위에 뭐 다른 뭐 그 뭐야 치킨 위에 또 먹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돼지고기 썰어 놓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음? 뭐 이런 가게가 또 하나 생겼다. 뭐 이럴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 치킨이 팔리던 것이 이 족발집 때문에 덜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요소들을 다 파악한다는 것이 이 경쟁자의 조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은 아무튼 뭐니 해도 이 돈을 경제력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냐, 즉 내가 이 가게를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바로 모방을 하면 오늘 내가 오늘 열었는데 내일 다른 사람이 모방해가지고 또 열으면 이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모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즉 독창성이 있는지 뭐 이걸 따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반도체를 수입을 중단하듯이 또 국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내가 뭔 물건을 치킨집을 하려는데 닭고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닭고기 공급하는 공급자가 오늘은 주고 내일은 안 주고 지 맘대로 공급을 한다 할지 이러면은 자원이 선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내 사업 아이템에 모방이 제한이 되고 자원이 선순환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죠. 즉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고객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이 장사다. 그러면 안 되겠죠. 팔면 팔수록 적어도 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고객이 기존 고객도 있어야 되겠지만 신규 고객도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고객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고 신규 고객이 또 유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뭘 하는 것이다?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템 선정을 위해서 이런 시장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5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템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지식이나 그 창업자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진입 용이성이나 동착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A 아이템이냐 B 아이템이냐 C 아이템이냐 이걸 놓고 이제 적절히 이렇게 점수를 한번 내어 봐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내봤을 때 A, B, C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어느 아이템이 가장 좋겠구나 이렇게 평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창업자가 나는 그 예를 들면 개고기 하는 집이 있다 이 말이야. 개고기 지금 뭐 엊그저께 또 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 뭐 이렇게 뭐 그 얘기를 했다는데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고기를 하는 집에서는 나는 개 안 된다. 우리 집 그 애완용 개가 얼마나 예쁜데 이 개고기를 먹느냐 이거 야만인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리 개고기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이 창업자가 절대 반대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템의 적합성 검증할 때는 창업자의 어떤 적성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상황이 잘 맞아야 된다 이거야. 평양감사도 내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의 사요소가 창업자와 아이템이 이제 핵심 요소니까 창업자와 아이템은 진짜 궁합이 잘 맞아야 되겠죠. 궁합이 잘 맞고 물론 이제 이게 소비 시장에 잘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더 포함을 한다면은 이제 투자가 적합한 건지 그 다음에 트렌드의 그 이제 성향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트렌드가 적합한지 이런 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별지 실습지를 가지고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뭐라 그럴까 대면 수업 시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뭘 하느냐? 이번 주는 이제 창업 환경이 도대체 이 시대가 급속도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되죠. 그래서 이 변화의 양도 많고 변화의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창업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보고요. 그런 창업 환경도 어떻게 되는지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 창업 환경 분석하는데 기법이 이제 있는데 내부 역량 분석은 어떻게 하고 외부 역량, 외부 환경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분석 기법도 한번 알아보고 종합해서 뭐 수학 분석이랄지 이런 분석 툴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현재 학습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창업환경 개요로버토 기업가 정신 창업 아이템 지난 시간에 창업 아이템 시장 조사까지 해서 지금 이제 창업 환경 분석
현재 6주차인데 5주차 조금 한 주가 더 밀렸죠.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창업 환경 분석을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창업 환경 분석은 한 주 더 설명을 드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권 및 입지 분석도 간단히 살펴보고 중간고사를 치른 이후에 기말고사로 기말고사 후반기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본 이후에는 그러면 학교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혹시 들어서 아시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격주 또는 뭐 2격주, 뭐 3격주 이렇게 할지 아무튼 대면 수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지금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대면 수업 시간에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런 실습에 관련된 그런 거를 여러분과 토의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창업은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독립점인지 가맹점인지 혁신 창업인지 모방 창업인지 또 뭐 개인 창업인지 동업인지 무점포인지 점포인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이렇게 여러 개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목적별로 보면은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이제 최근에 뭐라고 합니까? 그 퇴직한 사람들이 넉넉하게 퇴직 준비가 후반기 이모작 후반기 인생의 삶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이제 생활형, 취미형 이런 창업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도 뭐 소일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활형 창업 또 본인이 낚시를 굉장히 잘한다 할지 아니면 밤하늘에 별을 보는 연구를 한다 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게 취미형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전문형 이런 창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이제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 최근에는 또 6차 산업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1, 2, 3차 산업을 다 더해서 통합해서 하는 6차 산업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립점이냐 가맹점이냐 프랜차이즈를 많이 이제 하겠죠. 그다음에 혁신은 기술 혁신이나 그다음에 인적 자원 혁신이나 제도 혁신에 따라서 이런 혁신 창업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모방 창업이냐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요. 이렇게 창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현재 창업을 하시고 업을 하시고 계신 분은 하시고 계신 업에 어떻게 새로운 뭐를 더 보탤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업을 하시려면은 어떤 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자, 또 창업의 종류를 또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또 보면 벤처기업인지 스타트업인지 아니면 전자상거래로 하는 건지 이렇게 또 기술적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벤처기업은 정말 우수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실패 위험도 크겠죠. 그렇지만 성공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대박이 되는 그런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벤처기업보다는 이제 벤처기업이 한창 유행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스타트업으로 전부 다 신생 창업기업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과 아이디어는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런 그런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뭐라 그럴까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좀 약간 미비한 그런 회사 아무튼 대체적으로 모든 그 신생 창업 회사들은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있는데 지금은 엔커머스 즉 모바일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런 거래 다 이루어지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면서 거기서 바로 또 다른 사람은 보면서 그거를 그 동영상을 보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오면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주문하는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에 요새는 퀵커머스라는 것도 있어요.
퀵커머스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퀵커머스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십시오. 퀵커머스가 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B2A, B2B, 뭐 B2C, 뭐 P2P 이런 다양한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다. 창업하는 종류들도 엄청 많다. 자, 그럼 창업의 종류만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회의 변화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죠. 산업 사회의 어떤 이런 특징에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화 사회 되면서 개방화 되는데 자기 개방을 확실히 해줘야 타인이 신뢰하고 협력을 하겠죠. 자기 개방이 안 되면 저놈아가 저 기업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선뜻 그 회사하고 그 사람하고 협력할 수 있겠느냐.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는 또 본인이 개방을 안 하려도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은 대부분 다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핵심 기술이나 뭐 이런 거는 감추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다 개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런 때는 먹고 사는 거에 급급했죠. 뭐 양보다 아니죠. 질보다 양. 일단 배가 좀 불러야 됐죠. 응?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응? 먹을 게 하도 흔해서 뭐 그렇지만 정말 60년대, 70년대는 질이 아니라 양이었다 이거야. 일단 뭐 배부르게 좀 먹어보자. 그다음에 잘 살아보자. 좌우지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살아보자. 이런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대기업 중심으로 뭐 문어발 중심으로 막 키워나가는 이런 중심이 이렇게 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성실과 경쟁.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토끼와 거북이 이솝리학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이때는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누구를 선호했냐면 거북이를 선호했죠. 꾸준히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승리하는 거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뭐 암기형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정보화 사회 되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가치가 많이 나오는 거야. 야, 나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뭐야? 나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겠다. 골라 먹어야 되겠다. 골라 먹는데도 어떤 거를 먹을 것이냐. 이걸 먹으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진다 이 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 잘 사는 국가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 산업 중에 세계 1위 산업이 또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자, 뭐 미국을 따라잡자, 뭐 선진국 어디를 따라잡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따라잡자보다는 앞서가자야. 앞서가자. 근데 어떻게 앞서갈 것이냐? 어떻게 앞서갈 것이냐? 이게 이제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목표가 다소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이제 미래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제 목표를 선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생태계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옛날에 수직 문화에서 이제 수평 문화가 됐어요. 학력도 뭐 완전히 그 어지간하면 뭐 석박사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직책이나 인플레이 이 직위 인플레이나 뭐 어지간하면 다 이제 이렇게 고급 학력이 돼 가지고 문화가 이제 수평 문화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지식도 이제 어지간하면 그 인터넷 다 검색하라 보면 다 나온다 이 말이야.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창조와 협력이 뭐냐면 방금 그 토끼와 거북이 예를 들었지만 토끼와 거북이 1탄, 2탄, 3탄, 4탄이 나왔어요. 그 1탄은 거북이가 승했어. 2탄은 토끼가 가다가 졸으니까 안 되겠어. 야 졸지 말고 한꺼번에 가보자. 그냥 바바방 가가지고 이제 토끼가 2탄 승. 3탄은 이제 거북이가 머리를 써서 야 이 코스를 이쪽으로 바꾸자. 그래서 딱 바꿔놓고 보니까 가다가 장애물이 있는 거야. 하천이 나오는 거야. 거북이는 하천을 건너가는데 토끼는 하천을 못 건너가. 이게 이제 4탄. 야 그러지 말고 너는 육지에서 잘 뛰고 나는 이런 하천에서 잘 건너가니 너와 나 힘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기 개방을 했어요. 서로 상호간에 너무 잘 알아.
근데 협력을 하기로 했어. 서로 간에 믿고 협력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어떻게 육지를 뛰어갈 때는 토끼가 잘 뛰니까 토끼가 거북이를 얻고 가고, 하천을 건너갈 때는 거북이가 이제 하천을 잘 건너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거북이가 토끼를 얻고 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이와 같이 창조와 협력하는 뭔가 창의력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의 시대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지금 창업환경 분석을 배우시는 여러분들도 나 혼자만 뭘 잘해볼까 이거보다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그 힘이 3배, 4배가 나올 것이다. 물론 둘의 힘을 합치기는 어렵죠. 서로 간의 동업은 반드시 깨지는 것이 동업이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렇지만 깨질 때 깨지더라도 합칠 때 합쳐보자. 그래서 힘을 키워보고 세력을 키워보고 파이를 있는 파이 주먹 많은 거 서로 뜯어먹으려고 난리치지 말고 이 파이를 좀 키워보자. 그래서 키워가지고 좀 내 몫을 키워보자.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뭘 하면서 우리 회원들을 많이 넓히고 이렇게 그 동업자들을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이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거지,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 뭐 뒤에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카카오가 처음에 카카오톡을 했어요. 근데 카카오톡 문자 뭐 5원, 10원, 뭐 장문이 15원, 20원 이런 거 할 때 카카오는 전부 무료였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자를 안 쓰고 카카오를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라는 이 플랫폼에 모두가 다 대한민국 사람이 카카오 아마 안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가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저변 인력을 소비자를 확보를 해놓고 나니까 거기다 뭐랍니까? 뭐 이모티콘인지 뭐 이런 걸 해서 하나에 10원, 뭐 20원. 근데 하나에 1원짜리 10,000명이면 10,000원이고요. 100만 명이면 10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원, 20원 하면 우리나라 사람 10원, 100원 하나 이래 금방 쓴다 이 말이야. 응? 그렇듯이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성장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좀 세력을 키워서 파일을 키워서 나눠 먹는 것이 좋다. 그런 창의력, 서로 협력하는 관계. 그러려면 나를 자기 개방을 하고 심리학에서 쓰는 자기 개방을 하고 서로 신뢰를 하는 가운데서도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보화 사회의 핵심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자, 사회의 변화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통 채널 제일 많이 변하는 게 이거죠. 전에는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매상으로 주고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주고 소매상은 또 뭐 슈퍼에 주고 슈퍼는 뭐 그 골목상권에 있는 조그마한 뭐 가게에 주고 이래 해서 소비자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오는 것도 해외에서 오면은 뭐 해외 뭐라고 그래 해외 시장에서 오는 그 수출입 뭐 공사인가 뭐 이런 데서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또 국내 이렇게 뭐 뿌려주면 거기서 이렇게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해외도 직구를 하고 기업하고 소비자하고도 직거래가 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거래 지역도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는 진짜 뭐 교통편 차도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뭐 버스 한번 타려면 20분 30분 기다려야 되고 시장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데 언제 뭐 전 세계를 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으면 전 세계가 다 내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 상품을 뭐 손바닥 안에서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거래 시간도 지금 뭐 시간이 뭐 새벽 배송 뭐 새벽 배송해가지고 뭐 아침이 새벽이 되면 툭툭 온다 이 말이야. 밤늦게까지도 뭐 배송이 다 이루어지고 24시간 배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객 수요도 전에는 그 고객을 만나야 어떻게 됐어요? 만나야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고객을 만나지 않아도 빅데이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의 빅데이터만 확보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뭐 거의 한 8, 90%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 아마존 물건을 사는 회원이 아마존에 구입된
아마존에 등록된 회원이 물품을 사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임신을 했다 안 했다까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고객들의 수요를 바로. 마케팅 활동도 그동안에는 구매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인 마케팅이었어요. 그렇죠. 대기업에서 그 뭐 4대 그 메인 그걸 활용 그걸 활용을 해서 뭐 4대 그 뭐야 매스컴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그 신문 잡지 뭐 TV 라디오 뭐 이거 해가지고 그냥 다 일방적으로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SNS 상으로 해서 다 쌍방향 1대1 뭐 이렇게 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판매 거점도 그 판매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뭐 가게가 필요했고 창고가 필요했고 뭐가 했는데 지금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물건을 다 진열을 시켜놓으면 거기서 본인들이 다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서울에 있는데 아니면 물건은 저 어디 산속에 있는데 지금은 유통창고가 뭐 대도시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 변두리에 있다 이 말이야. 그 옛날에는 음식점도 뭐 어디 이 아파트 앞에나 아니면 뭐 학교 앞에나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 음식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분 거리, 뭐 오토바이로 10분, 20분, 뭐 30분 거리 있으면 뭐 배달이 다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의 변화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내가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또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